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 사실 전일 종가 대비해서 오늘 종가는 뭐 하락이 뭐 1%, 2% 그렇게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영상 제목에 긴급 점검이라고 표현을 해놓은 부분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선은 뭐 종가의 경우는 마이너스 0.26%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하락한 건 아니에요. 전일 종가에 비하면. 하지만 오늘 시가의 형성이 0.5% 떠서 출발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고가가 0.69%였습니다. 그러면 이 고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꽤 어느 정도의, 물론 현재 최근에 등락이 워낙 크게 좀 나오다 보니까 조금 작아 보일 수도 있고, 뭐 요런 캔들에 비하면 정말 작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등락은 나온,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나온 그러한 하루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현재 계속적으로 최근에 요 고점이 사실 이 2550포인트를 넘겨서 좀 안착을 하면서, 이렇게 안착을 하면서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이렇게 가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뚫었다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뭐 그런 흐름이 좀 나와줬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이 2550포인트를 근처에서 고점을 잡고선 그냥 밀려버렸어요. 밀려버리고 고점이 다시 한번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그러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점이 최근에 낮아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단순하게 봤을 때는 다음 주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 추석 연휴 전에 시장에 대한 부분을, 코스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에 대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점검해봤을 때, 최근 5년 정도는 지수의 5거래일 정도가, 코스피 연휴 전 5거래일 흐름이 정확적으로 봤을 때는 단 한 해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상승을 해주긴 했었습니다. 상승을 해주긴 했었지만, 그러한 흐름이 과거에 나왔다고 100% 보장이 되는 거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요번에는 다르게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연휴가 어느 정도 길게 있을 때면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보면 거래량이 굉장히 줄어든 게 보이시죠? 전일에 비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줄어든, 금요일인 것도 영향을 줬겠지만 이러한 흐름이 있었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러다 보면 이러한 부분이 조금의 매도만으로도 대기 매수세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그냥 쭉쭉 밀려버리는 시장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0일 이동평선 계속적으로 깬 상황인데, 다시 한번 빠르게 회복을 해줘야겠지만 여러 번 너무 깼다 보니까 회복하는데 조금 힘을 비축하고 회복을 하는 흐름이 나와줄 필요성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코스피 지수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현재 외국인들의 흐름을 좀 보면은, 지금 보시면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을 매도를 한 거는, 1858억 정도 매도를 해서, 그렇게 대폭적인 폭탄 투하를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만, 선물에서 상당히 매도가 크게 나왔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 선물에서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오면 이 선물이 빠지고 그에 따라 지수가 같이, 이게 원래는 뭐랄까요, 이 선물은 결국 파생 시장인 거잖아요. 파생 시장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러한 파생 시장이 현물에 영향을 과하게 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되고, 또 꼬리가 이제 몸통 흔드는 거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글로벌 시장이다라는 걸 봤을 때 선물이 더욱더 뭐 중요한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봤을 때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보유한 주식 수량 자체가, 절대적인 그러한 주식의 그런 비중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도할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현물 쪽에서의 그런 공격적인 액션은 나오지 않고 환율도 오르고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현물을 강하게 매도하기엔 뭔가 액션을 취하기가 애매하니까 선물로 매도를 때리면서 포지션을 구축을 하면서 시장을 해지를 하면서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외국인이 선물을 때려대면 이 선물에 추종을 하면서 때려대는 기관에 현물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항상 금융투자와 이제 외국인의 이런 포지션은 좀 반대적인 대칭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 추가적으로는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지수가 이제 우리 증시가 다른 증시 대비 선방을 한동안 하기도 했었고, 미증시가 빠지는데도 계속 꾸역꾸역 버텨내고, 또 요날 같은 경우가 외국인이 현물을 매도를 해댔지만 그 속에서 전기전자 쪽은 사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반도체 쪽은 사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사주는 흐름이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었습니다. 약간 무리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린 그런 측면도 있었던 흐름이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힘을 좀 응축했다가 빠졌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고, 어제 같은 경우.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옵션 만기일은 한 달에 한 번 있긴 하지만 이 위클리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한 주에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옵션에 대한 외국인들의 포지션에 대해서 뭔가 개인들을 털어먹고 수익을 내려고 하는 부분이 전일 발생한 거 아니냐라고도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옵션 만기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추석 연휴 직전 목요일이 그 한 달에 한 번 있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포인트라면, 외국인의 이런 파생 포지션 구축에 있어서 선물에 대한 부분도 단순하게 보이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현물도 뭐 매도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물 대비 저평가된 상황이긴 해요. 근데 그걸 따라서 이 선물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현물이 따라 내려올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 그런 가운데 옵션 쪽을 좀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옵션 쪽을 주목을 해보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옵션 포지션 구축이 굉장히 하방에 대한 부분을 잡아놓은 상황이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한 포지션 구축을 오전보다도 더 밑으로 잡아놓으면서 액션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스피에 대한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하방을 때려대면서 움직일 가능성, 추가적인 음봉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긴급점검이라고 표현을 해놨고, 우리가 연휴 전까지 그런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시장 속에서 무리했다가는 오히려 시장도 미끄러지는 흐름도 나오면서 안 좋은 상황을, 계좌의 상황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그래서 절대 무리하지 말자라는 부분을 이야기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현재 외국인들 봤을 때는 그럼 파생 포지션의 경우 2350포인트까지도 코스피가 열려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 요 갭 구간에 대한 부분을 한번 테스트하는 흐름까지도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주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바라보자. 그리고 점점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과 60일 이동평균선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역배열에 대한 부분, 일봉의 흐름에서 이평선의 단순한 그냥 역배열에 대한 이러한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고, 다시 여기까지 흐름이 나오고, 연휴 지나고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왔다 갔다 해주면서 제대로 된 본격 박스권에 대한 흐름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취해주는 게 긍정적이고 좋은 흐름이 나오는 부분이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도 간단히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보면은 지금 현재 오늘 저가를 갱신하면서 종가가 저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뭐 개파락이 나오던 일단 57,000원 깨질 거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도 더 지금 좀 약해지면서 또 흐름이 나왔는데, 이 삼성전자가 끌고 내려가는 지수의 흐름을 생각을 해볼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종목이라는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수급 같은 경우도 외국인 기관 다 매도를 때렸고, 역시나 연기금 꾸준하게 매도를 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물량을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받아낸 상황인데,
개인들의 매수가 언제쯤 끝날 수 있을지도 뭐 관건이다. 정말 무한적으로 삼성전자라는 것을 바탕으로 너무 약간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긴 하니까 좋은 건 좋은 거지만 주식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완전 사랑에 빠져서 매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도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들의 매수가 이렇게 삼성전자 물타기성 매수가만 진행이 된다 보면은 다른 증시의 종목에 돈이 돌지가 않아 버리면서 종목들이 흐름이 둔화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고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해드렸고, 추가적으로 뭐 본다면 뭐 삼성전자의 이러한 부분이 결국 지수를 끌어내리는 부분에 대한 뭐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외국인의 이러한 포지션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자. 외국인이 현재 현물에 대해서는 강하게 뭔가 액션을 하지는 어떻게 보면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일부 종목들에서는 또 사주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오히려 기관이 더 외국인의 보다도 현물에서 더 강하게 액션이 나오고, 또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흐름에 유도돼서 그렇게 움직임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면서 지금 현재 메이저들 주요 이제 시장의 주체들, 외국인과 기관 영향력이 큰 두 주체들, 물론 두 주체라고 해도 하나하나는 아니죠. 다 뭐 기관에서도 연기금도 있고 다른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뭐 그 부분에도 세부적으로 있고, 연기금이 국민연금만 있는 거가 아니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하여튼 지금 응축돼서 움직이는 그러한 집단의 흐름이 현재는 조금은 하방을 보고 있다. 그리고 환율에 대한 부분도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다만 이 환율 같은 경우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가 강해지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엔화가 달러 대비해서 굉장히 약해지면서 우리 환율까지 건드려버리는 그러한 흐름이 연출됐었다라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좀 해드렸고, 하여튼 결론은 무엇이냐? 그럼 결론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다음 주에 조심하자라고 조금 요약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 단순하게 뭐 빠진다고 그냥 떨어지는 칼날 잘못 잡으면 손 빌 수 있다라고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주간이 되지 않을까. 다음 주에 옵션 만기일 추석 연휴 전에 있다라는 거 기억하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으로 입장을 할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중 시황 관련 코멘트, 속보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 올려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주식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박정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